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음식보다 순서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정민 어르신은 같은 식사를 해도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식사를 마친 뒤마다 반복되는 이 변화가 점점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두면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갈 수 있고 몇 년 사이 당뇨로 진행될 위험도 높아지며 식후 피로와 체중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만 신경 쓰고 어떻게 먹느냐는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 하나로 혈당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식사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고,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질 때 병원 상담이 필요한 기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속 식사하면 몸은 계속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나? 하지만 이 생각이 계속 유지되면 혈당은 몇 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식사를 조심했는데도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고 더 참고 더 조심하게 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은 전날 음식보다 밤 동안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간은 저장된 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생리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간이 당을 내보내면 인슐린이 바로 반응해 혈당을 다시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은 더 나오고 조절은 늦어집니다. 이 차이가 아침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에서 당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과하게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이해되지 않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 먹었는데 왜 올라가지? 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이상이 아니라 몸의 조절 방식이 바뀐 결과입니다. 여기에 새벽 호르몬이 영향을 더합니다. 아침이 가까워지면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원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신호입니다. 하지만 조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깊게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더 증가합니다. 그 결과 밤 동안 혈당이 더 흔들립니다. 아침에 측정하면 이미 올라간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사만 줄이는 방식은 공복 혈당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밤 동안의 대사 흐름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더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는 식단을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이유는 밤 동안 간에서 만들어지는 당 때문입니다. 이건 식사만으로는 조절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먹은 양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낸 양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밤에 몸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입니다. 공복 혈당은 밤과 아침의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상태와 기상 직후의 몸 상태가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구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단 중심이 아니라 시간과 리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공복 혈당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관리할까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줄이면 혈당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신 것처럼 공복 혈당은 밤의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3시간에서 4시간이 공복 혈당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밤 동안의 혈당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식사 직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을 오래 높게 유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을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움직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 있어도 혈당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 안에서 걷거나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식후 어떻게 보내느냐가 공복 혈당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상태입니다. 식사 후 바로 잠들면 몸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당을 안고 수면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간이 추가로 당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밤 동안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간격이 공복 혈당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식사가 반복되면 아침 수치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수면이 유지되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면서 혈당 조절도 함께 안정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얕거나 자주 깨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혈당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다고 느껴도 질이 낮으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공복 혈당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아침 시작 방식입니다. 기상 직후 아무 움직임 없이 바로 앉아 있거나 식사를 시작하면 밤 동안 올라간 혈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집 안에서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치를 안정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움직여도 수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녁, 수면, 아침, 이 흐름을 따라 조정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내려간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 노력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저녁 이후의 움직임, 수면의 질, 아침의 시작 방식, 이 3가지가 연결되면서 공복 혈당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와 장에서 먼저 작용하게 됩니다. 이 섬유질은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한 번에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먼저가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더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중간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채소, 단백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이 탄수화물입니다. 반면 떡 같은 음식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먹은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이미 조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식단인데도 순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음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순서만 바꿔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래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꾸기 쉬운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끼가 아니라 모든 식사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순서를 유지해야 혈당 흐름이 안정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이 순서를 지키면 밤 동안 혈당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복 혈당까지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순서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식사에서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을 때는 가능하면 씹는 시간이 충분한 음식이 좋습니다. 생채소나 나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흡수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그래서 채소의 종류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주스 형태나 부드럽게 갈린 채소는 흡수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씹는 형태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씹는 채소가 기준이 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은 뒤에 단백질을 이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흡수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순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더기 위주로 먼저 드시는 것이 순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찬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을 때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앞에서 만든 완만한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밥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중간중간 나누어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속도까지 포함된 순서가 완성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가 있다면 먼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외식 후 혈당 변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이든 밖이든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적용하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후 혈당을 20% 낮출 수 있는 식사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서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음식의 종류보다 먼저 먹는 순서가 혈당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먹으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지금 드시는 식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밥을 먼저 먹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 그래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식사 순서를 꾸준히 유지하면 인슐린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식사할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혈관과 혈당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